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 돈이 불어나는 성장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약간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짐 슬레이터 님이 지으셨고요. 영국의 투자 구루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성장 주식 투자법이라고 하니까 성장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성장주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당 순이익, 이거 EPS라고도 하죠. 이 주당 순이익이 4년 연속 증가하였고 부동산 업종이 아니면서 증권사들 예상치가 존재할 것, 이거 세 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짐 슬레이터가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성장주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주당 순이익 4년 연속 증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로 최근 이익 증가율이 급상승했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합병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2차전지, 친환경 이런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로 바뀌면서 관련 주들이 이제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면 그런 게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또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핵심이 될 만한 부분들을 추려봤습니다. 이 아래에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수록 투자 매력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인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좀 튀기가 되게 좋겠죠. 시가총액이 엄청 큰 공룡 기업들은 거의 30%, 10몇 프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그렇게 급상승, 급등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좀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시가총액이 낮은 거에 대해서 약간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한 2천억 이하? 그 정도면 되게 시가총액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단위 1조 이하도 때에 따라서는 시가총액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주관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그. 패그가 1보다 낮은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조건입니다. 패그라는 것은 Price to Earnings to Growth의 약자로 주가이익 증가 비율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예상 퍼가 이제 분자에 있고 예상 EPS 증가율을 분모에 둬서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패그에 대해서 좀 적용할 때 중요시 여겨야 될 점이 패그는 성장주에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또 패그는 낮을수록 좋으며 패그가 낮을수록 발전성과 안전성이 겸비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1보다 낮은 게 좋고 그리고 0.5 이런 것보다 0.4가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할 때 예상 EPS 증가율 이거를 분모에 둔다고 했잖아요. 이걸 적용할 때 최소한 4개년도 EPS 증가율이 플러스여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4개년도 동안 EPS, 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은 패그는 PER, 퍼가 12에서 20 사이이며 EPS 증가율이 15에서 25% 사이일 때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짐 슬레이터가 과거에 영국에 있는 주식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나온 실험 결과 값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지난 1개월 및 12개월의 상대적 주가 실적이 플러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 주가 실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개별 종목이 어느 정도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나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당 현금 흐름이
EPS, 여기서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EPS보다 주당 현금 흐름이 더 커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주당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현금 흐름은 그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표상 현금성 자산 등의 순 증가를 이용을 하고요. 이거를 적용할 때 또 직전 회계연도 것도 적용을 하고 과거 5개년치 평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 기준은 약세장에서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조건으로는 회사의 이사진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견 타당하죠. 왜냐면은 임원진이 회사가 장래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그 기업 분석했던 기업 중 YMT가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 같아서 YMT를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엑셀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YMT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YMT에 대해서는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주 투자법에 나오는 그 기준들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음. 근데 이 시가총액이 3,260억 원입니다. 이건 네이버 금융을 제가 참조를 했고요. 이게 뭐 높다면 높을 수도 있고 낮다면 낮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단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패그, 이게 1 이하라는 건데요. 패그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예상 퍼 있잖아요. 예상 퍼가 이제 분자에 위에 올라가고 예상 EPS 증가율이 분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는 패그가 0.65가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해졌냐면 2020년 EPS 예상치 이게 1144원 키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이버 금융을 보시면 이게 YMT의 네이버 금융 자료인데요. 여기 EPS 2020년도 예상치가 1144원으로 나와 있죠. 이 수치를 집어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보통 이 수치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이 나오면 그거의 추정치의 평균치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모에 다시 보시면 여기 증권사들 예상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세 번째 그 성장주의 정의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상치가 존재를 해야 이런 예상 EPS, 예상 퍼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대충 이제 가지고 와야 그래도 완전 개인의 뇌피셜보다는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1144원이 EPS 예상치고요. 2019년도 EPS는 네이버 금융의 아까 886원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EPS 증가율이 이렇게 나왔고 29.12 이게 나왔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예상 퍼가 이거 19.06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퍼 19.06 이게 분자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패그가 0.65가 됩니다. 그러니까 패그가 1 이하로 되긴 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낮은 패그는 PER이 12에서 20 사이이며 EPS 증가율이 15에서 25% 사이일 때 좋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이제 퍼는 좀 충족을 했습니다. 예상 퍼가 20보다는 이하죠. 12에서 20 사이죠. 다만 예상 EPS 증가율은 25%보다 높으니까 뭐 높으니까 어쨌든 EPS 증가율이 높으면 일단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 여기서는 세 번째 기준이 이제 상대적 주가 실적이 플러스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네 번째 기준 상대적 주가 실적이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YMT는 코스닥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안 하고 코스닥 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월 10일이므로 2월 10일 코스닥 지수 종가가 종가를 여기다 기입을 했고 그리고 이거의 1개월 전 거 1월 11일자 코스닥 지수 종가를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지수 변동률이 마이너스 1.26%죠. 해보니까. 그런데 2월 10일 YMT 종가가 21,800원이고 1월 11일 YMT 종가는 19,150원이므로 1개월간 YMT의 주가 변동률이 13.84% 됩니다. 그래서 1개월간 상대적 주가 실적은 코스피 지수 대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 더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12개월간 상대적 주가 실적도 보시면 12개월간 코스닥 지수 변동률이 42.63%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12개월간 YMT의 주가 변동률이 47.3%로 약간 더 그 지수보다 더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조건에 이 상대적 주가 실적이 플러스라는 조건에는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주당 현금 흐름이 EPS보다 이게 더 높아야 한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주당 현금 흐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19년 현금성 자산 순증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주당 현금 흐름 구할 때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상 현금성 자산 등의 순증가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9년도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재무제표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 부분이 있죠. 이게 19년도, 18년도, 17년도입니다.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약 137억 원 정도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야 그게 주당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 발행 주식 총수도 여기에 보시면 주식의 총수 등, 여기에 보시면 발행 주식의 총수 이렇게 나오죠. 이 740만 주 정도 되는 게 여기에 기입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찾아서 기입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직전 회계년도 기준은 충족을 합니다. 여로 충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5년 평균 기준으로는 부인데, 참고로 YMT가 201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상장을 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17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그러면 3개년치 평균이겠죠? 그러면 이제 2016년도부터 15년도까지를 지우면 이게 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된다는 거는 주당 현금 흐름이 EPS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보다 현금으로 더 회사가 캐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이 이사진의 회사 주식 매도 여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 확인 결과 전무이사 백성규 님이 주식을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잠시 보시면 이게 11월 17일자 공시인데요. 백성규 님이고 YMT 거죠. 이 전무이사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사항 보시면 순매도가 장내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순매도가 3,611주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전부 매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성장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종목의 조건, 특히 패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건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나마 좀 조건에 맞는 것이 YMT라서 YMT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부분의 주식들 중에서 이 전부를 충족시키는 그런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다 충족시킨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여기 나와 있죠. 패그가 낮을수록 발전성과 안전성이 겸비된 주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패그는 성장주에만 적용한다는데 성장하면서도 안정성도 있으니까 되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패그가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 주가 실적,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당 현금 흐름이 EPS보다 큰 거, 이거는 의외로 이걸 만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보통 타이밍 같은 걸 잰다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인데,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성장 주식,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그것을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패그가 1보다 커지는 경우, 그때가 이제 매도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들고 있는다. 그런 게 일단 여기 책에서 설명한 그 컨셉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에 올라탈 시간은 충분하다. 이 점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업인데 그거에 대한 기업이 주가가 호재들이 다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를 좀 천천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주식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절대 그 주식에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된다. 흔히 얘기하는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몰빵했다가 한 방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분산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 번째는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며 약세장은 도둑처럼 밤에 몰래 찾아온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세장이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것은 특히 요번에 우리 한국의 코로나장도 약간 강세장의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게 맞죠. 왜냐하면 3월 20 며칠에 엄청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수가.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올라갔을 때 인버스, 뭐 곧버스 이런 거 잡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막 그런 근심을 해서 막 인버스, 곧버스 막 이런 걸 사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더 이렇게 갔죠, 지수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을 했는데 그걸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고, 또 약세장은 도둑처럼 밤에 몰래 찾아온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강세장에 이제 취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수익 보고 주식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제가 약세장인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계속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막 남들이 다 막 좋다, 이렇게 막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 꽂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둑처럼 찾아온다, 지수가 내려 꽂는 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말 그대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약세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하자, 이 얘기죠. 오히려 강세장, 모두가 불장이고 모두가 환호할 때 조심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불어나는 성장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장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 같은 것도 설명이 잘 돼 있고, 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 구루 중 한 명인 짐 슬레이터 분이 직접 집필을 하셨으므로 믿고 보셔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책 성장주식 투자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